개념 복습 노트 산염기의 정의부터 한번 정리를 하면, 첫 번째, 자, 산과 염기의 정의에서 산의 정의죠. 산의 정의는, 자, 일단 물에 녹았을 때 수소 이온을 내놓는 물질을 우리는 산이라고 얘기하죠. 자, 그래서 자, 물에 녹았을 때 HCl은 물에 녹으면 수소 이온이랑 염화 이온으로 이온화가 될 거죠. 자, H2SO4 황산 이온은 수소 이온 2개랑 SO4 이온 하나. 자, 질산 이온은 수소 이온이랑 NO3 마이너스 이온이죠. 그래서 얘들 탄산 이온은 수소 이온 2개와 CO3 2 마이너스. 아세트산은 수소 이온이랑, 자, 이온화가 될 때 여기가 끊어지면서 CH3 COO 마이너스, 우리가 아세트 이온이라고 하죠. 이렇게 이온화가 된다. 이때 이렇게 얘들 이렇게 분자 하나가 이온화되면서 수소 이온을 2개 내놓는 애들을 우리가 이가산이라고 불러줄 거야. 이때 이렇게 HCl, HNO3, 아세트산처럼 이온화가 될 때 수소 이온 한 개씩 내놓는 애들을 우리가 일가산이라고 불러주니까 요거까지 기억해두면 좋겠다. 자, 그러면 산의 공통적인 성질들은 전부 다 이렇게 수소이온을 내놓기 때문에 이 수소이온에 의해서 공통적인 성질이 나타나. 산은 물에 녹아서 수소이온을 내놔. 그래서 공통적인 성질이 나죠. 그러면 맛은 공통적으로 수소이온 때문에 신맛이 나죠. 그 다음, 자, 수용액에 보다시피 얘들 양이온, 음이온, 이온들이 들어있기 때문에 전기전도성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줘야 되겠어. 자, 금속과의 반응은, 금속과 반응하면 수소기체를 생성하죠. 그래서 우리가 반응식 염산과 금속이랑 반응을 했을 때 마그네슘 같은 금속이랑 염산이랑 반응을 시키면 마그네슘의 반응성이 더 커서 마그네슘이 양이온되면서 수소이온을 환원시켜버리죠. 산화환원 반응이라. MgCl2 나오면서 수소기체가 빠져나오죠. 자, 달걀 껍데기. 얘들아, 달걀 껍데기의 주성분은 얘들 탄산칼슘이죠. 그래서 달걀 껍질과 반응시킨다, 탄산칼슘과 반응한다고 생각하면 되겠어. 탄산칼슘과 산이 반응하면 CO2 기체가 생성되죠. 이때 반응식은 CaCO3랑 HCl이 반응하면 CaCl2 염화칼슘이 형성되고 물 분자 한 분자가 생성되고 그리고 CO2 기체가 빠져나오죠. 자, 그 다음 수소이온, 수용액에 들어있는 수소이온 때문에 지시하게 색깔도 변해. 리트머스 종이는 얘들 푸른색 리트머스 종이를 붉은색으로 바꿔주죠. 자, BTB 용액은 얘들 중성일 때 원래 초록색이야. 근데 산성 용액에 들어가면 초록색을 노란색으로 바꿔주고, 메틸 오렌지는 얘들 원래는 노란색인데 얘들이 붉은색으로 변하죠. 페놀프탈레인 용액은 중성인데 우리가 산성 용액을 만나도 색깔 변화 없이 그대로 무색, 아무 색깔도 띠지 않는다 생각해주면 되겠어. 자, 결국 산의 공통적인 성질들은 이 수소이온 때문에. 그 다음, 산마다 저마다 다른 성질들도 갖고 있을 거야. 산마다 서로 다른 성질, 특이적인 성질은 얘들 음이온이 다 다르기 때문에 산마다 다른 성질들도 나타나죠. 산의 특이성, 노란색은 잘 안 나오네. 그래서 산의 특이성을 갖게 해주는 건 산마다 서로 다른 음이온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서로 다른 음이온을 내놓기 때문이다 라고 생각해 줘야 되겠어. 자, 그러면 산성, 진짜 이 수소이온이 지시하게 색깔이 변하게 하는지 산의 성질을 나타내게 하는 건지 증명하는 실험이 있어. 자, 우리가 이렇게 실험을 세팅할 때,
금속 넓은 판때기에 질산칼륨 수용액을 적신 푸른색 리트머스 종이를 넣죠. 자, 이 실험에서는 중앙에 놓은 묽은 염산, 여기에 수소이온 같은 것들이 들어있을 거란 말이라. 염화이온도 있겠죠. 자, 얘들이 마이너스 극, 플러스 극, 전류, 전압에 의해서 얘들 양쪽 극으로 끌려갈 때 색깔 변화가 어떻게 나냐를 해야 돼. 근데 문제는 이 중간에 있는 이온들이 전류의 영향을 받으려면 실제로 얘들 전체적으로 전류가 흘러야 되겠죠. 자, 이때 질산칼륨, 종이는, 리트머스 종이는 전류를 흐르지 않기 때문에 질산칼륨 수용액을 적셔줘. 질산칼륨 수용액의 역할은, 리트머스 종이에 얘들 전류가 흐르게 하기 위해서죠. 그래서 반드시 리트머스 종이에 질산칼륨 수용액 같은 이온결합 물질을 적셔줘야 얘들 리트머스 종이로 전류가 흐르고, 이 전류에 따라서 중간에 있는 묽은 염산에 있는 수소이온, 수산화, 염화이온 등 이온들이 움직일 수 있다. 자, 그러면 색 변화가 어떻게 되냐? 자, 이렇게 전류를 흘려주면 수소이온은 양이온이니까 마이너스 극으로 끌려가게 될 거야. 자, 결국 마이너스 극으로 이동한 수소이온 때문에, 자, 마이너스 극 쪽이, 이쪽이 원래 푸른색 리트머스 종이었죠. 얘들이 붉은색으로 변해버려. 수소이온이 끌려가면서 수소이온에 의해서 수소이온이 끌려간 쪽은 붉은색이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줘야 되죠. 그래서 색이 푸른색에서 붉은색으로 바뀌죠. 자, 결국은 수소이온이 끌려가면서 수소이온 쪽이 끌려간 쪽이 붉은색으로 변하죠. 리트머스 종이를 푸른색에서 붉은색 색깔을 변하게 해주는 이온은 수소이온이다. 우리가 이 실험을 통해서 알 수 있어. 자, 이때 우리가 실험 결과를 얘기할 때 마이너스 극으로 수소이온이 끌려가, 그래서 리트머스 종이의 색깔이 변했죠. 근데 우리가 전류를 흐르게 하기 위해서 적셔준 질산칼륨에도 양이온, 칼륨이 있잖아. 얘들도 예외 없이 전류에 영향을 받아서 마이너스 극으로 끌려간다. 얘들을 까먹지 않도록 해야 돼. 자, 그 다음 플러스 극으로는 리트머스 종이에 색깔 변화가 없으니까 이온이 안 끌려간다 생각하면 안 돼. 마이너스 플러스 극 쪽으로도 염산에 들어있는 음이온, 염화이온이랑 질산칼륨에 들어있는 NO3 이온이 끌려가. 다만 얘들은 리트머스 종이에 색깔 변화를 일으키지 않기 때문에 플러스 극 쪽에는 색 변화가 없는 거죠. 하지만 이온은 이동하고 있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해 줄 수 있도록 하고, 자, 그럼 우리 주변에 있는 산성 물질, 레몬에 들어있는 레몬의 신맛을 내게 해주는 산은 시트르산, 우리가 다른 말로 구연산이라고 부르기도 해. 얘들이 들어있죠. 식초에 들어있는 산은 아세트산. 그래서 우리가 화학에서 식초는 아세트산 수용액으로 간주한다. 자, 해열제나 진통제, 즉 얘들 아스피린이라는 해열 진통제들, 아스피린이라는 해열 진통제에 들어있는 산성 물질은 아세틸 살리실산이죠. 얘들은 아세트산이랑 버드나무 껍질에 있는 살리실산이 반응해서 생성된 물질이다. 생성됐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면 되겠어. 자, 그러면서 우리가 5번 해양탄소, 이산화탄소의 해양산성화. 자, 실제로 우리 이산화탄소는, 자, 우리가 해양뿐만 아니라 이산화탄소가 바닷물, 물에 녹으면 탄산이온을 형성한다고 생각해야 돼. 자, 이온은 H2O 플러스 CO2 반응하면 이렇게 반응식 H2CO3 만들어지죠. 자, 그래서 우리가 물속에 드라이아이스 같은 CO2 분자를 넣어줘도 마찬가지 물속이 산성된다고 생각해주면 되겠어. 물에 CO2가 녹으면 탄산이 만들어지더라.
기억을 해주고. 자, 근데 우리 실제 바다에서도 대기 중에 CO2의 농도가 높아지면서 수용액 바다에 CO2가 많이 녹아서 탄산이온의 농도가 높아지더라. 자, 이때 이 탄산이 물에 녹아 있으면 탄산은 다시 바다 물 안에서 이렇게 이온화가 돼버리죠. 자, 이렇게 탄산이 이온화되면서 수소이온을 내놓으니까 바닷물의 수소이온의 농도가 증가해. 그러면 바닷물의 수소이온이 많아지면 점점점 바닷물이 산성화되겠죠. 그래서 바닷물이 CO2가 농도가 높아지면서 바닷물이 산성화되고 있다. 여기까지 기억을 해주면서 자, 이제 염기의 정의로 넘어갈게. 자, 염기는 정의 물에 녹아서 반드시 얘들도 마찬가지 물에 녹았을 때 얘기야. 물에 녹아서 수산화이온을 내놓는 물질은 전부 다 염기로 정의가 되죠. 그래서 NaOH도 물에 녹으면 나트륨 이온과 수산화이온으로 이온화되더라. KOH도 칼륨 이온과 수산화이온. CaOH든 얘들 Ca 칼슘 이온이랑 이가양이온이죠. 수산화이온 두 개로 이온화되죠. 마그네슘도 Mg2 플러스랑. 자, 근데 암모니아는 NH3가 얘들 물과 반응을 해버리면, 자, 암모니아는 NH3 안에 OH가 없으니까 염기가 아닐 것 같지만 물이랑 반응시켜서 수소이온을 이렇게 뺏어와 버려. 그래서 NH4 플러스랑 OH-로 이온화가 되기 때문에 수용액에 수산화이온이 존재하죠. 얘들도 염기라고 불러줄 수 있을 거야. 그래서 암모니아 수용액도 염기다 생각을 해주면서 염기의 공통적인 성질. 결국 우리가 염기라고 불리는 애들은 물에 녹았을 때 수용액에 전부 수산화이온을 내놓죠. 공통적으로 수산화이온이 있으니까 얘들 염기의 공통적인 성질은 공통으로 들어있는 이온 수산화이온 때문에 나타날 거야. 자, 그랬을 때 맛은 무슨 맛이 나냐? 쓴맛이 나죠. 자, 수용액에서 전기전도성. 얘들, 자, 염기도 물에 녹으면 양이온과 수산화이온 이렇게 이온들을 내놓기 때문에 산과 마찬가지로 전기전도성이 있다. 즉 전기전도성만 보고는 산과 염기를 절대로 구별해 줄 수가 없어. 자, 금속과는 당연히 반응 자체를 안 해. 이거는 산만 반응하죠. 자, 마찬가지 달걀 껍질과도 반응을 안 하지만 탄산칼슘하고도 단백질과는 반응을 해. 단백질을 녹이는 성질이 있죠. 그리고 마지막 지시하게 색변화를 일으키는 것도 수산화이온이다. 자, 수산화이온은 리트머스 종이 중에서도 붉은색 리트머스 종이를 푸른색으로 만들어져. 자, BTB는 노초, 파, 초록색 중성일 때 근데 얘들을 파란색으로 바꿔주죠. 메틸오렌지는 노란색인데 얘들은 염기를 만났을 때 노란색 그대로 갈 거야. 근데 조금 더 진한 노란색이 된다, 완전한 노란색이 된다, 이렇게 생각해 주면 되겠어. 페놀프탈레인은 중성에서 무색이죠. 근데 염기를 만나면 얘들 붉은색이 돼버려. 자, 결국은 이 공통적인 성질들은 전부 다 수산화이온 때문에 나타나는 성질이야. 근데 염기들도 다 똑같은 성질을 일괄적으로 가는 거 아니죠. 염기마다도 저마다 다른 성질이 있단 말이야. 뭐 특이한 암모니아는 특이한 냄새가 있고 이런 것들. 자, 이렇게 특이한 성질들은 전부 다 뭐가 달라서 염기마다 수산화이온은 같지만 서로 다른 양이온을 내놓기 때문에 이 양이온 때문에 성질들이 다른 성질들도 가진다. 염기의 특이적인 성질도 가진다라고 생각해 줘야 돼. 자, 염기성 물질 우리 주변에서는 비누, 하수구 세정제 얘들은 수산화 나트륨이 들어가 있어. 뭐 단백질을 녹이는 성질을 이용하기도 하고. 자, 제산제는 얘들 자, 위에 염산이 과다 분비되면 이 염산을 중화 반응으로 없애주기 위해서 반드시 수산화 마그네슘 같은 염기 물질을 넣죠. 치약은 탄산 나트륨이 들어있어. 자, 그러면 얘들 염기성을 나타내는 이온의 확인. 자, 아까 산의 성질을 나타내는 이온의 확인과 똑같아.
똑같이 리트머스 종이 깔고 얘들 전류가 흐르게 하기 위해서 질산칼륨을 질산칼륨 수용액을 적셔주죠. 그러면 리트머스 종이 위로 이까지 전류가 흐르기 때문에 수산화 나트륨에 들어있는 이온들도 전류에 의해서 양극으로 끌려갈 거야. 자, 그러면 수산화이온, 리트머스 종이의 성질을 변하게 하는 이온은 수산화이온이죠. 자, 수산화이온이 끌려가는 쪽으로 얘들 수산화이온 참 어느 쪽으로 끌려갈까? 수산화이온은 얘들 음이온이니까 플러스 극으로 끌려갈 거야. 그러면서 수산화이온이 붉은색 리트머스 종이를 이동하면서 푸른색으로 만들어져 버리죠. 그래서 수산화이온이 끌려간 플러스 극 쪽으로 수산화이온이 이동하면서 플러스 극 쪽에 리트머스 종이를 푸른색으로 바꿔주더라. 자, 마찬가지. 그럼 플러스 극으로 이동하는 이온은 수산화이온 이동을 당연히 할 거고, 그래서 플러스 극 쪽이 붉은색에서 푸른색으로 리트머스 종이가 변하면서, 자, 마찬가지. 질산칼륨에 들어있는 음이온 NO3-도 똑같이 전류에 의해서 플러스 극으로 이동하죠. 자, 마이너스 극은 색깔 변화가 없기 때문에 이온이 이동한 게 없다라고 하면 절대로 안 된다고 했죠. 양이온이 끌려갈 거야. 그래서 수산화 나트륨에 들어있는 Na+랑 질산칼륨에 들어있는 칼륨 이온들이 각각 마이너스 극으로 끌려갈 거야. 자, 5번. 우리가 그래서 산인지 염기인지 얘들 누가 더 강한 산인지 약한 산인지를 구별하기 위해서 pH라는 숫자로 좀 더 보기 쉽게 정리를 해놔. 자, 우리 pH는 실제로 0에서 14까지가 있어. 이때 0에 가까울수록 산의 성질을 띠게 되죠. 14에 가까울수록 염기가 돼. 그래서 염기 중에 이때 항상 기준은 7, 중성, 순수한 물 증류수를 얘기해. 자, 그래서 7보다 크면 얘들의 액성은 염기가 될 거고, 7보다 작으면 얘들의 염기는 산성이 된다라고 생각해주면 되겠어. 이때 같은 산이라도 0에 가까운, 즉 pH가 작은 산일수록 더 강한 산이다라고도 생각해줘야 되겠어. 얘들아, 그러면 강한 산과 약한 산은 뭐냐? 자, 우리가 강한 산이라고 하는 거는 결국 산의 성질을 띠게 하는 건 수소이온이죠. 이때 똑같은 양의 분자를 넣어줘도, 수소이온이 들어있는 분자를 넣어줘도 이렇게 분자들이 전부 이온화가 돼서 얘들 수소이온을 수용액에 많이 내놓는 산을 강한 산이라고 할까요? 왜? 그러면 수소이온 때문에 산의 성질을 더 강하게 띌 거니까. 그래서 예를 들면 HCl 같은 애들은 이온화가 굉장히 잘 돼. 약한 산과 똑같은 개수의 분자를 넣어줘도 훨씬 더 많은 수소이온들이 수용액에 존재한다는 거죠. 반면에 약한 산은 이렇게 분자 통째로 들어왔는데 분자들이 이렇게 이온화가 안 돼. 얘들은 이온화 안 된 애들이라. 그러면서 이렇게 이온화된 친구들, 수소이온이 굉장히 강한 산보다 적죠. 자, 그래서 얘들은 아세트산 같은 경우. 자, 얘들은 똑같이 HCl과 똑같은 숫자의 아세트산을 넣어주더라도 얘들 아세트산이 훨씬 더 이온화가 안 되니까 이온화가 안 되고 수용액에 분자 상태로 남아있는 경우가 많아. 그래서 HCl, 아세트산 같은 산성이지만 똑같은 양을 넣었을 때 더 많은 수소가 들어있는 HCl이 좀 더 강한 성의 성질을 띠게 될 거야. 자, 그럼 전기 전도율, 얘들은 무조건 강산이 더 크죠. 자, 그래서 강산, 얘들은 수소이온이 더 많을 거고 양이온, 음이온이 많을수록 전기 전도성이 클 거잖아. 자, 기체 발생량은 초기에는 수용액에 수소이온이 더 많이 들어있는 얘들 강산이 더 많은 기체를 뿌려내. 자, 근데 모든 얘들 중화 반응이 끝나고 모든 반응들이 끝나고 최종적인 기체 생성량은 실제로 똑같은 분자를 넣어주면 강한 산이나 약한 산이나, 강한 산은 한 번에 빠르르르 수용액에 들어있는 수소이온이 한꺼번에 얘들 수소기체가 돼버려서 수소기체가 돼버리기 때문에 기체 발생량이 많지만 HB는
금속이 들어오기 전까지 수소연의 개수가 얼마 없어. 그래서 수소연이 빠져나가고 나면 다시 남아있는 애들이 이온화되고 결국 얘들 시간은 약산이 훨씬 더 오래 걸리지만 얘들 최종적으로 반응을 전부 다 종결했을 때 생성된 수소 기체 양은 똑같은 똑같은 수의 분자를 넣었다면 아세트는 서로 같았을 거라. 자, 이때 산과 염기의 공통적 성질. 어쨌거나 얘들은 수용액에서 이온화가 됐을 때 산이든 염기든 성질을 가지니까 수용액을 물에 녹였을 때 뭐가 흐른다? 전류가 흐를 수 있어. 자,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게 얘들 수산화이온들을 OH 알코올기를 갖고 있는 애들이야. 얘들은 우리가 얼핏 봤을 때 수산화이온을 갖고 있어서 이온화를 수소연을 내놓다 싶게 하겠지만 얘들은 물에 안 녹거나 얘들 이온화가 안 돼. 자, 실제로 이온화가 수용액에서 안 되기 때문에 얘들 같은 경우에는 산염기라고 볼 수가 없다. 물에 수용액에 수산화이온이 없잖아. 자, 그래서 산염기 정의는 여기까지.